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없이 추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자재 시장과 함께 또 지금 사태가 발발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네.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원자재 시장이 귀금속과 금속 가리지 않고 대부분 내림 흐름이 어땠는지 관측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실제로 비철금속, 금속, 그다음에 원유 대부분 다 빠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소프트 상품들까지 전부 빠졌습니다. 뭐 곡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달러 강세 영향도 아주 소폭 있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글로벌 수요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구리 가격 자체도 그렇지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구리 ETF가 전저점으로 단숨에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의 6%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전저점에서 거래를 치르면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너지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이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 ETF, 증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호주 달러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3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최근에 하향 트렌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브라질이 좀 심각한데 브라질 ETF도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매일 전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에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뭐 ETF나 환율이나 증시나 상품 가격 자체를 놓고 보자면 어딜 봐도 지금 바닥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딜 봐도 바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품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주요 원자재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긍정적일까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 가장 큰 게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원유 시장이잖아요. 원유 시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원유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항상 IEA가 긍정적인 전망만 했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 전망에 대해서 중국은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이제 그 여타 지역에서 이제 늘어난다 정도로 보고 일어나는 게 실제로 이제 예상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예측 기관들의 예측은 말 그대로 이건 발예측도 아니고 정말 뭐 맞는 게 없거든요. 항상 뭐 예측 내놓고 나서는 다운 해도 안 맞으니까 결국은 거의 연말까지 가서 또 다운해야 거의 맞추는 정도라서 이건 뭐 갓난쟁이가 뭐 맞추는 것과도 거의 비슷한 양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보는 시각에서는 내년에 이제 유가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공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공급이 늘어날 걸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유가가 크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은 거의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조금 전에도 잠깐 보셨지만 브라질은 뭔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헤아라가 지금 사상 최저치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채 금리도 최근에 폭등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이제 그동안 하도 뭐 삼성증권이나 이쪽에서 브라질 국채를 하도 많이 팔아서 이것도 좀 걱정이죠. 브라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브라질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와 관련된 펀드나 실제로 국채를 매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썼겠다. 현재 지금 이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그런 여파라든지 또 브라질의 경제, 정치 경제 자체에 대한 뭐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일단 부담 요인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지수라든지 펀드 추이가 모두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빠져나가고 있는 돈은 9월 기준으로, 8월 말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2011년 대비해서 또 2014년도에 비해서 또 거의 2배 이상의 매도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올해가 끝나지도 않고 아직 한 분기가 더 남아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도 정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종목이 아닌 한 혹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이 정도는 정말 강력한 배려를 치고 있는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아닌 이상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이 상당히 싸늘해졌었는데 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시각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의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날아간 수준인데요. 폭스바겐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만큼 큰 이슈라고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회사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미국 판매량은 현대기아차 아래입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르노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혼다, 도요타, 기아, 현대 같은 상위 두 개 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북미 비중은 폭스바겐은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아와 현대는 각각 22%,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순위로 놓고 보게 되면 7위가 현대기아, 미국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가 폭스바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폭스바겐의 미국의 판매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콜 대상으로 짜여진 이제 대수가 48만 대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대될 수 있다, 1000만 대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에 지금 주가는 거의 부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끔찍합니다. 3일간 내려간 게 170에서 100유로까지 내려갔거든요. 순식간에 70유로 정도 날아간 건데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일 20%씩 빠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급하게 빠지고 있는 건데 브레이크가 쉽게 걸리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교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판매된 모든 것에 대해서 21조 정도의 그 벌금을 물 수도 있는 거고 벌금 외에 또 하나의 또 보상금까지도 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회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독일 내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런 흐름들을 과연 독일 경제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부담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오늘 그 자동차 종목 말고 또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자동차 연관 산업들이거든요. 철강주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뉴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군요. 20%나 하루에 폭락세를 보여준다는 것 상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유럽 자동차의 흐름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만약에 폭스바겐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어서 미국 내 판매가 줄어들고 다른 쪽에서도 줄어든다라고 보면 오히려 다른 업체들의 수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유럽 자동차들 추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벤츠를 만들고 있는 다임러인데요. 다임러도 오늘 주가가 폭락하는 양상이었죠. 바로 전저점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낙폭이 작지 않은 양상이었고요. 푸조도 이제 급락하면서 오늘 8%대 하락세,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고요. 프랑스의 르노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자동차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 실제로 폭스바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BMW나 다임러는 조금 다른 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중차 영역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수혜로 예상하기보다는 무언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차들은 동반 폭락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추세는 폭스바겐이 쉽사리 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이 이렇게 타격을 입는다면 다른 업체들의 수혜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 팔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동차 경쟁 기업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들도 지금 빠지고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이는 있습니다. 유럽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들도 폭스바겐 사태가 난 이후로 3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포드도 지금 연일 내려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낙폭 자체는 유럽처럼 몇 퍼센트 빠지는 건 아니고 1%, 2% 내외 정도의 하락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지금 3, 4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일 연속의 하락세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장 대중차,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지금 폭스바겐과 제네럴 모터스인데 만약에 폭스바겐이 정말 안 됐을 경우엔 제네럴 모터스가 뭔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본차, 미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내에서 미국 빅3만큼 많이 팔고 있는 일본차들은 어떠냐?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거죠. 도요타 모터스도 지금 4일 연속의 하락세이고요. 혼다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단기 반등을 모조리 뒤엎는 그런 하락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또 2% 가까이 빠지는 모습.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2%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은 현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무언가의 의구심을 좀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빠진 만큼 다른 경제 업체들을 올려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일단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사이익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16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런 견조한 오름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이런 사태로 인해서 현대기아차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과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선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가솔린 모델이 주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 상대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현대기아차가 오른다면 워낙 낮은 밸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럽차를 팔게 되면 무언가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차를 편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현대기아차로 조금 들어왔고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낮은 밸류에다가 실적 개선 기대감, 신차 기대감, 거기다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N 브랜드라고 하는 고성능 차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기 반등의 이유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의 반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폭스바겐의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급락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단기 낙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매니저 입장에서 지금 현재 매력을 놓고 봤을 때 최근 단기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차가 더 매력적일지 망하지 않을 기업이긴 하고 단기 이슈로 순식간에 한 50% 정도 주가가 빠져버린 폭스바겐이 더 매력적일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추가 낙폭도 제한적이겠지만 이 종목이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빠지는데 현대기아차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 반등 시 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중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빠졌습니다. 현대차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전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시의 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시장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